네, 안녕하세요. 화요일의 남자 이상화 세무사입니다. 자, 오늘의 내용은 핫한 내용을 가지고 왔습니다. 요즘에 상속에 대한 내용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 기업 밸류업에 대한 내용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관련한 기사 내용을 가지고 오늘 내용을 구성해 봤고요. 과거 영상에서 한 차례 소개해 드렸던 적이 있죠. 현 정부가 밀고 있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의 일환으로서 정부가 계획 중인 세제 지원 방안들에 대해서 소개해 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이 프로젝트에 대한 추가 논의의 성격이겠죠. 이번 6월 24일에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주최로 밸류업 세제 지원 공청회가 열렸습니다. 우선 이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자면 금융위원회가 24년도 2월 26일에 한국거래소 등 유관기관들과 함께 내놓은 방안으로서 국내 기업들의 자발적인 기업 가치 제고 노력과 주주 환원 정책을 통해서 만성적인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결하겠다는 것을 핵심으로 내놓은 정책을 말합니다. 이번 공청회는 상속세 세션에 대해서도 다루고 있고요. 법인 소득세제 세션으로도 나누어서 진행이 되었는데요. 각 세션에서 제안한 기업 밸류업 세제 지원 정책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시죠. 우선 상속세 세션에 대해서는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으로서 우리나라의 과도하게 높은 상속세를 부담을 꼬집으면서요. 상속세 과세표준 구간을 현행보다 3배 올리고 상속세 최고 세율도 50%에서 30%까지 낮춰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우리나라 GDP가 2000년도에 비해서 3.5배가 오르는 동안 상속세 가표는 변동이 없었다는 점을 근거로 들어서 이러한 의견을 낸 것이고요. 상속세율 인하와 관련해서도 이제 상속세는 글로벌 세제로 전환되는 추세임을 꼬집으면서요. 해외 시장에서 한국 증시가 저평가되어 있는 문제를 해소하려면 상속세 최고 세율을 인하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최근 6월 20일에 경향신문에서 나온 기사에 따르면 지난해 100억 넘게 상속받은 상위 457명이 전체 상속세의 절반가량을 낸 것으로 나왔습니다. 이를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3년도의 상속재산 최고세율 적용 구간 상속세 신고 현황 통계 자료를 보면요. 23년도 상속세 신고인 수 18,282명 중에서요. 2.5%죠. 457명의 상속재산 규모가 무려 100억을 초과했다라는 부분인 거죠. 이들이 낸 상속세가 3.7조 원. 그러니 결국에는 상속세 재원 6조 3천억 원의 48%가 이들이 냈다라는 부분인 거예요. 그러면 상속재산 규모가 50억을 초과하고 100억 원에 미달하는 상속인수, 이분들이 저희 컨설팅 하시는 대표님들의 대다수의 영역에 해당을 하는데요. 이분들도 802명으로 나옵니다. 상당히 생각보다 높은 숫자에 해당하고요. 6.89%에 해당하고요. 이들이 낸 상속세가 무려 1조 4천억 원에 해당합니다. 50억 초과하고 100억 미달하시는 분들 중에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나는 생각보다 높지 않은 재산을 가지고 있는데 내가 굳이 이런 상속 플랜에 대해서 뭔가를 해야 되느냐?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반문해보면 이분들이 실제로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그 평균값을 계산해 봤었을 때요. 생각보다 많은 상속세를 내고 있는 구간에 해당한다. 이 부분은 팩트에 해당합니다. 상속세 최고 세율 구간 시작인 상속재산 규모 30억 초과부터 50% 세율을 내겠죠. 30억 초과 50억 이하의 사람들은 얼마나 되느냐 봤었을 때 1724명이 신고를 했고요. 상위 16.32%가 되겠죠. 이들이 낸 상속세가 8,897억으로 집계가 됩니다. 만약 이번 공청회에서 나온 안대로 상속세 최고 세율 구간을 30%로 낮춘다면 기존의 상속세율을 적용하는 것에 비해 수조 원의 세수 손실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난해 역대급 세수 결손을 기록한 터라 이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가 들려오는 상황도 있습니다. 이번 공청회에서 두 번째 세션에는 기업 밸류업을 위한 법인 소득세제 지원안이 발표가 있었는데요.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기 위한 주주 환원을 확대한 기업에 대해서 법인세와 배당소득세를 경감해주겠다는 정책 도입이 시급하다는 의견을 내놨습니다. 법인세와 배당소득세 부담 완화 카드를 함께 사용할 경우에는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배당을 높이고 자사주를 소각하는 주주 환원 정책을 강화할 수도 있고 이를 통해서 주주의 혜택이 강화되면 궁극적으로 국내 증시의 저평가 문제도 해소될 것으로 관측했습니다. 법인에 대한 세제 지원 방안으로 첫 번째로는 배당액 전체에 대한 세공제, 두 번째로는
배당 증가분에 대한 세액공제, 세 번째는 투자 상생 협력 촉진 세제 환류 항목에 대한 배당 추가, 네 번째는 수입 배당급 입금 불산임률의 합리화, 다섯 번째는 기업 IR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등이 나왔습니다. 주주에 대한 세제 지원 방안도 나왔고요. 배당 소득세 완전한 분리과세, 그리고 밸류업 기업의 배당액 전체 저율의 분리과세 하겠다라는 안이 나왔고요. 밸류업 기업 배당액 증가분 저율 분리과세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안이 나왔습니다. 또 네 번째로는 저배당 기업 배당액에 대해서 그로스업 대상 제외 등이 나왔다는 거죠. 페널티 주겠다는 부분인 거예요. 배당소득세 인하와 관련해서는 우리나라 배당소득세에 대한 세금이 양도소득에 비해 유례 없이 높게 설정되어 있다는 부분인 거예요. 최고세율 구간으로 따지고 보면 2배 가까이 높게 설정이 되어 있는데 배당세와 양도소득세가 모두 존재하는 국가에서는 배당세 인하가 양도세 인하보다 기업 밸류업에 더 효과적일 것이라는 의견을 내놨다. 이번 공청회가 국내 기업 밸류업을 목적으로 하는 자리이니만큼 국내 기업과 그 기업의 오너 그리고 국내외 투자자들을 위한 세제 지원 방안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보니 다른 측면에서는 우려 섞인 시선도 적지 않은 듯합니다. 왜냐하면 이번 공청회에서 나온 세제 지원 책들이 정부의 세수 감소와 부자 감세의 논란에서 자유롭기가 어렵다. 과도한 정부 개입으로 인해서 자본시장 경제가 왜곡될 수 있다는 의견도 전문가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러한 정책들이 실제로 시행되더라도 단기적인 지원 방안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시행을 위해서는 넘어야 할 산들도 많다는 부분인 거죠. 이번 공청회에서 나온 상속세 과표 구간 수정이나 상속세율 인하, 오늘 구체적으로 다루지는 않았지만 상증세법상의 최대주주 할증 완화라든지 가업상속공제 대상 확대라든지 그리고 배당에 대한 세액공제와 배당소득 완전 분리과세 등의 정책이 시행되기 위해서는 세법 개정이 선행되어야 되기 때문에 상속세율의 과세표준 구간의 수정과 세율 인하만 하더라도 증여세와 연결고리가 있다는 부분인 거예요. 왜냐하면 상속세와 증여세의 구체적인 계산 구조를 다르지만 세금 계산을 위한 과세표준 구간과 세율은 동일하게 가지고 오기 때문에 상속세만 낮추고 증여세는 나중에 하자 이렇게 할 수 없다는 부분인 거죠. 상속세 계산 시 사전증여재산의 합산 이슈도 있기 때문에 이번 세법 개정안에서 이에 대한 내용이 얼마나 실효성 있게 반영될지 지켜봐야 합니다. 7월 달에 나온다는 내용인 거죠. 이번 세제 지원 방안에 대한 논의가 비상장 중소기업을 타겟으로 하는 정책이 아닌데요. 아님에도 불구하고 비상장 중소기업과 오너에게 직간접적인 분명한 많은 이익과 혜택이 가기 때문에 저희가 주제를 다루고 있고요. 정책의 방향과 시행 여부에 따라서 법인과 법인 오너를 위한 컨설팅의 저희의 방향도 전면 수정해서 가야 한다는 필요성도 저희도 느끼고 있습니다. 지난 3월에 발표한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에 이어서 이번 공청회에 이르기까지 정부에서 일단은 강한 의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책이니만큼 앞으로 진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체크하고 저희 고객사를 위한 플랜에 대해서 직접 접목해보고 계속해서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저는 이상화 세무사입니다.